안녕. 자, 우리 오늘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오늘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그런데 2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이 책에서는 먼저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복습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1차 방정식은 좀 쉽죠? 네, 쉬워요. 무조건 1차 방정식은 어떻게? 지금 주어진 표현처럼 AX는 B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리마인드, 복습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풀었고 이런 게 중요하지 라는 거. 자, 1차 방정식을 풀면 당연히 우리는 x, 미지수 x에 관한 x의 값을 찾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항상 a, x 1차항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겠죠. 여기서 a라는 건 지금 문자 하나로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식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x로 묶어서 요 항 그리고 x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항이라기보다는 식이요. 그래서 x의 개수가 지금은 a가 되겠지만 복잡한 식이 될 경우에는 이 괄호의 식이 x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서 a의 x는 b 꼴로 우리는 정리를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a가 0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변을 x로 a로 나눠서 x의 유일한 해 a분의 b의 값을 찾아낼 수 있었죠. 자, 두 번째는 뭐냐? a가 0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배웠어요? 그쵸? 특수한 꼴, 특수해라고 배웠어요. 즉, 해가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이렇게 배웠어요. a가 0이라면 b가 0일 수도 있고요. a가 0일 때 b는 0이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0 곱하기 x가 0입니다. 따라서 x에는 어떤 수나 식이 무엇이 오건 간에 얘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a는 0이에요. 즉 a 곱하기 0 곱하기 x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라고 할게요. 그럼 생각해보자. 좌변은 0이랑 곱해지기 때문에 항상 0이 돼요. 근데 x에 무엇을 넣어도 우리는 0이 아닌 이 우변과 똑같을 수 있겠어요? 없겠죠. 여기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풀면 유일한 하나의 해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뭐다? x의 개수가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했을 때. 그 다음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즉 특수해가 나와요. 그 말은 x의 개수가 0일 때로 나뉘어집니다. 어때요? 기억이 다 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형태죠.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역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자, 223번.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지 1차 방정식을 풀으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쵸? x에 대한 방정식이지 이게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은 없어요. 즉 얘는 1차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1차 식을 정리했을 때 1차 항이 없어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걸 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볼게. 이 식은 지금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니죠. 왜요? 양변에 x가 이리저리 있고 상수도 이쪽 저쪽 좌변 우변에 흩어져 있으니까 우린 이 식부터 정리를 해줘야 돼요. ax-a는 3x 플러스 5요. 따라서 ax-3x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여기서도 정리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 x로 묶어줘야 조금 더 예쁘잖아. 그게 완벽한 정리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어때요? 1차 방정식이라고 표현이 일단은 돼요. 1차 방정식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전제 조건에 뭐라 그랬어요?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어요. 따라서 이 a-3은 0이 돼도 가능하고요. 0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번 a-3이라는 게 0이 아닐 경우로 풀어줘요. 그럼 1차 방정식이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a-3으로 나눠주니까 우리는 이런 해를 얻어낼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얘는 a-3이 0이야. 즉 a는 3이 되는 거지. 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0x는 a가 3이니까 얼마? 8이네. 이럴 경우에는 절대 등식이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좌변은 0이고 우변은 0이 아니니까. 자,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x에 존재하는 값이 있을까요? 없죠. 따라서 여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네, 가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전제 조건을 줬어요. 해가 무수히 많대. 해가 무수히 많아. 오케이. 자, 그런데 얘도 역시 식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왜요? x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막 5만 각가지에 다 x도 퍼트려져 있어요. 따라서 얘는 일단 어떻게 하자? 동료한끼리 좀 정리를 해줘야겠네요. 자, 이 녀석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풀지 않겠습니다. 왜요? x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2ax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1은 0. 자, 이제 x 한끼리 좀 묶을게요. 그럼 얼마?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그렇지? 이항할게요. 그럼 얼마?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x의 개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로요? x a 플러스 3 a-1 a-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생님 a-1이 좌변에도 있고 우변에도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없애줘요. 약분해줘요. 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a-1이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a 더하기 3이나 a-1이 얼마든지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거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지우지? 이렇게 지울게요. 네, 다시 x에 대한 방정식 때문에 여기는 얼마든지 얘네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눠서 풀어줘야 돼요. 첫 번째, a 플러스 3이 0이 아니고요. a 마이너스 1도 0이 아닙니다. 즉, a는 마이너스 3도 아니고요. 1도 아닐 경우로 풀어줘야 돼요. 오케이? 자, sorry.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랬어. very very sorry. 선생님이 문제를 깜빡했네요. 네, 해가 무수히 많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때야 돼? 특수 형태가 돼야겠죠. 특수 형태가 되려면 당연히 1차항의 개수가 0이 돼야겠네요. 근데 걔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되네. 첫 번째, a가 1일 경우.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3일 경우. 자, 먼저 a가 1일 경우부터 한번 갈게요. a가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0x는 0. 옳다구나. 이게 바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로 결론이 나겠네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a가 마이너스 3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0x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어때요? 여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로 찾아지겠네요.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을 경우에는 a의 값이 지금 1이다 라는 결론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게임이에요. 진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헷갈리고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신경 써서 이 부분 내용 정리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예습을 해가지고 오면 정말 정말 고맙겠어요. 자, 절대값 볼게요. 세상에나. 우리가 예전에 그냥 절대값을 절대값으로만 풀었지 갑자기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1차 방정식, 절대값이 있는 2차 방정식 이런 걸 풀으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풀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할 기본이 있어요. 바로 뭐냐? 방정식의 절대값 기호가, 아니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등식이나 방정식에 절대값이 나왔어요. 절대 쫄지 말고요. 절대값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부호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절대값 A라는 건 기호예요. 이 기호를 식으로, 이 기호를 이제 숫자로, 수로 나타내려면 저 절대값 기호를 없애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절대값 기호를 없앤다라고 표현을 해요. 절대값 기호를 없애려면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느냐? 얘의 부호가 플러스냐, 얘의 부호가 마이너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플러스다, A가 플러스다 라고 하면 절대값이 그냥 사라져요. A가 음수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A로 꼭 적어줘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절대값 5는 그냥 5예요. 왜? 반드시 절대값은 양수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5는요. 양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주고 마이너스 5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게 양수로 표현이 돼요. 왜? 음수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양수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나온다고 하면 절대 쫄지 말고 여기 식 안에 부호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푼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는 바로 예제로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x-1은 3이라 라는 방정식을 풀으래요. 자,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안에가 양수가 되느냐 음수가 되느냐, 즉 경계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음수와 양수의 경계점은 0이죠. 자, 따라서 얘의 경계는 1이에요. 1을 경계로 우리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영역이요? x가 1보다 크다. 그리고 x는 1보다 작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건 이 꼴, 등호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쪽에 하나에는 꼭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실수 구간에 대한 영역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절대값이 나옵니다. 절대값이 나오면 1번 무엇을 찾는다?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경계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야? 1이야. 1을 기준으로 우리는 범위를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x가 1보다 큰 구간과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1보다 작은 구간이요.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풀어줄 거예요. 1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2번, x가 1보다 작다. 자, x가 1보다 크다는 건 이 x-1이 플러스인 경우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헷갈려요 라고 한다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수 3과 같은 걸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가 돼? 3 빼기 1은 2가 되니까 양수가 되지? 자, 그래서 얘는 x-1 절대값 안에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양수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냥 x-1로 열린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얼마나? 4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절대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x가 1보다 큰 구간을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은 이 4도 이 구간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어때요? 구간 안에 들어있죠? 따라서 얘는 답이 됩니다. 오케이, 넌 통과야. 다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 절대값 안 x-1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 판단을 해야 돼요. 사실 바로 알 수 있지만 헷갈리면 1보다 작은 수, 예를 들어서 0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때요? 음수가 나오죠? 음수일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얘가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3이니까 마이너스 x는 2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여기도 역시 이렇게 그냥 끝내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 구간 안에 마이너스 2가 들어있나요? 네, 들어있네요. 왜죠? 우린 지금 x가 1보다 작은 구간을 풀었는데 거기 안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얘도 답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라서 답은 x는 마이너스 2 또는 4라고 적어주면 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방정식을 풀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좀 할만합니까?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또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역시 원리는 똑같습니다. 절대값이 들어있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네, 절대값이 들어있어. x-1, x-3. 자, 역시 뭐라 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경계를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 0이 되는 경계 얼마? 1. 여기 되는 경계 3. 수직선 그릴게요. 1과 3입니다. 1과 3으로 우리는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따라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헉, 선생님 이거 이렇게 다 풀어줘야 돼요? 네, 다 풀어줘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풀어주세요. 복잡해요.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1번 갈게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2번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3번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푸는 방식대로 그대로 다 풀어줘야 돼요.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4를 대입하면 플러스, 그리고 4를 대입하니까 플러스가 되네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열려? 그대로 열려요. 그쵸? 네, 그대로 열려요. 자, 다음 두 번째. x가 1과 3 사이에 있어요. 그럼 뭐 2를 넣어볼까요? 좋아요.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네요. 따라오고 있죠? 네, 여기 x-1은 플러스, x-3은 마이너스. 내가 x에다가 2를 넣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니까 그대로 x-1로 열리고요. x-3이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열리고 그대로 x 플러스 3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우요. 어떻게 해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뭐 0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0을 넣고 0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0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괄호를 열어줘야겠죠. 이렇게요. 자, 일단은 1번과 2번과 3번의 범위 내에서 부등식을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어줬어요. 부호를 판단해서 이제 전개해 볼게요. 자, 여기는 2x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4니까 x는 8. 자, 여기서 그냥 끝낸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두 개를 매칭시켜 봐야 돼요. 정말 x가 3보다 큰 구간 안에 8이라는 게 존재하네요. 따라서 얘는 정답입니다. 다음 두 번째 풀게요. x-1-x 플러스 3이니 x 더하기 3이니까 x가 없어집니다. 3도 없어지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이 이 구간 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x 더하기 3으로 3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x니까 3x는 1. x가 얼마? 3분의 1이네요. 맞나요? 선생님 뭘 잘못 풀었을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
웬일이야. 선생님이 식을 잘못 썼네요. 어떤 식이요? 여기를 3일을 적었네요. Sorry. 못 살아, 못 살아. 여기를 4로 바꿀게요. 다시 지울게요. 식을 잘못 썼어요. 여기가 4가 되고요. 얘는 4로 바꾸더라도 여기가 4로 변경이 되더라도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값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얘는 근이 안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식만 정정했어요. 다시 풀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4가 되니까 여기서 4가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럼 얼마? 3x는 0이니까 x값이 0이 되네요. 자, 이 0은 여기 구간 안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즉 여기 안에 0이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얘도 뭐가 돼?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답을 뭐라고 적냐? 해라는 건 8 또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자, 23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231번은 이제 갑자기 몇 차 방정식이 나왔어?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네.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해를 어떻게 풀죠? 크로스로 인수분해를 해서 풀던가 아니면 얘는 크로스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근해 공식으로 갔죠. 자, 이걸 풀려고 했는데 얘는 참 난감한 게 2차항의 계수가 벌써부터 풀기 싫게 무리식으로 생겼어요. 무리수로 생겼어요.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를 하듯이 여기도 유리화를 해서 웬만하면 유리수로 바꿔놓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크로스라는 인수 분해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양변에 얼마를 곱한다? 이 녀석의 켤레인 루트 2 더하기 1을 모조리 모든 항에다가 다 곱해 볼게요.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하는 거니까 얘는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해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얼마? x 제곱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연산을 할게요. 그럼 얼마? 3 더하기 2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2 루트 2 x 더하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 아니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놔둬 볼게요. 자, 첫 번째 도전. 크로스가 될까? 된다. 그쵸? 자, 해볼게요. x, x. 얘가 지금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곱해진 형태를 나눠서 적어볼게요. 지금 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서로 다 마이너스면 될까? 계산을 해보자고. 어때요? 이 상태는 안 되겠네요. 왜요? 여기가 루트 2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를 좀 전개를 해볼게요. 2 루트 2 더하기 2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2 루트 2 더하기 2가 되고 밑에는 1이 되겠네.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때요? 마이너스 3도 나오고 마이너스 2 루트 2니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자, 따라서 근이라는 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1이 되고요. 그리고 또는 2 루트 2 더하기 2로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실수의 체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2차의 계수가 유리수가 아닌 경우, 즉 무리수가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네요. 그럴 때는 항상 어떻게 하자? 유리화처럼 켤레를 곱해서 크로스가 된다면 크로스로 가보자고요.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근해 공식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크로스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이번 편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